은닉 같은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오히려 가상자산이 추적을 하기 더 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밑줄 쫙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세금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비트코인은 아직 이걸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뭔가 정보, 세무 당국이 모르게 조금 더 은밀하게 투자하고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비트코인도 과세 영역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따라서 이게 근거 자료나 증빙이 없으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 오히려 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도 비트코인 전문 권인욱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하고 국세청하고 얼마 전에 카톡을 나눴습니다. 물론 가상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샀던데 무슨 돈? 코인 투자해서 번 돈인데요. 증빙 줘봐. 없는데요. 그럼 증여야. 무섭네요. 이게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네. 재산 취득 자금 등을 증여 추정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나이나 직업, 소득 상태 등을 비추어 보아 해당 재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샀다고 보기 힘든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충분한 입증을 못한다고 하면은 네.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 것이죠. 증여를 받은 거면 뭐 어쩔 수 없이 증여세가 추징이 될 텐데요. 정말 자기가 코인으로 벌었는데 이걸 증여를 본다 그러면 그건 억울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증빙을 갖춰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증빙이 필요한 건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초의 가상화폐 투자한 시드머니, 종잣돈은 본인의 소득으로서 벌어들이거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었다고 먼저 증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종잣돈으로 이제 본인이 어떤 거래소에서 투자를 해서 굴렸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빙으로는 엑셀 파일로도 받고 엑셀 파일이 원본이다라는 인감 증명사가 찍힌 증명서라든지 아니면은 내용 증명 확인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받으면은 확실하겠죠. 거래소 인감이 필요하고 엑셀 파일을 송부한 메일, 그리고 사실관계 증명서 이런 거네요. 요즘 대형 거래소에서는 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 다른 거래소로부터 입금받은 가상화폐 내역이 있다고 하면은 그 거래소는 본인 명의의 거래소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증명을 해야 되죠. 만약에 증명을 못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타인이 본인에게 가상화폐를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코인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은요, 정당하게 버셨다 그러면 저런 그 세 가지 항목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소명을 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증빙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증빙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증빙은 보통 세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는지, 어떤 지갑을 사용했는지, 코인 거래 일시, 시가, 취득 원인, 본인이 에어드랍으로부터 받았는지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받은 대가인지, 그에 대한 계약서나 아니면 과세된 세금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으면 되고요. 꽤 많네요. 저런 걸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가끔 폐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폐업한 회사에 전화해서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챙겨 두셔야 될 그럴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가상자산은 꼭 본인 계좌로 하지 않는 경우가 또 많다고 하네요. 남의 계좌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에게 5천만 원 가상화폐를 송금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먼저 타인에게 빌려준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고 그에 따라서 이자를 매월 지급을 받거나 아니면 공증을 받아야지 이게 증여가 아닌 빌려준 것이라고 세무서 입장에서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차용증이 필요하군요. 그리고 이자에 대한 또 세무 부분도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에게 송금을 했지만 타인의 거래소 계정으로
본인이 투자를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은행은 실명제법이라 그래서 타인의 계좌 이용하는 건 안 되잖아. 이거는 가능합니까? 네, 아직 제도권 하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순 거래소에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빌려가지고 그 타인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것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타인 계정으로 탈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정당한 이유로서 빌렸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일단 뭐 실명제법 위반은 아니고 타인 계좌를 빌려 투자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만 이게 증여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뭐 원인을 모르는 경우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단순 타인 명의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실질이 어떤 것인지 결국 본인이 입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같은 이제 증빙 자료를 충실히 갖춰서 증여가 아니다. 이런 입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또 인기를 끄는 이유는 본인의 돈을 좀 비트코인을 통해서 은닉을 해야 되는 그런 나쁜 목적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3월 15일 날 국세청에서 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재산을 은닉한 이런 사례들을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야, 저런 경우까지 다 걸릴 수가 있네요. 보통 고액 체납자인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압류할 재산이 없는지 재산을 조회를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체납자와 가상화폐 거래소 간 거래가 있다고 하면은 그 해당 거래소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요청을 해서 가상자산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거래소 측에서 회신을 하는 경우 그 가상자산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저건 이제 체납이기 때문에 저렇게 아마 좀 추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만요. 가상자산 같은 것도 과세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서는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한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닉 같은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오히려 가상자산이 추적을 하기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모든 거래 기록들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래요? 네, 국세청이나 정부기관에서 작정을 하고 추적을 한다고 하면 다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정말 밑줄 쫙입니다. 예, 이게 은밀한 게 아니라 되려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추적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지금까지 저희는 이 가상화폐와 증빙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